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이란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. 절대 다수는 이 정도의 돈을 만져보지도 못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1억 여러분 모아본 적 있습니까? 아마 없을 거예요. 여러분 통장이나 주식 다 합쳐가지고 1억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?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. 생각보다. 물론 과거에 비해서 1억의 가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도 1억은 큰 돈이에요. 특히 보통 사람들한테는.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요즘에 뭐 1억, 2억의 어떤 돈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.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. 1억이 돈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1억까지 갈 수 있는 게 있냐. 근데 정작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통장에 1,000만 원도 없어요. 그런 말 하면서 카드 리볼빙이나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통장에 1억은커녕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.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 갑자기 경제의 어떤 그런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안전장비도 없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SOS를 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맨몸으로 파도에 뛰어들다가 그 급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 월급이 고만고만하잖아요. 그럼 그 월급 버는 거라도 모아야 됩니다. 서민들이 뭐 미래 대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자기 버는 돈 헛돈 안 쓰고 계속 모아놓는 거. 그것만 잘하고 있어도 돼.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하잖아요. 그 미래 가서 답이 없어요. 근데 그런 답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.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돈을 안 모아.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. 오히려 빌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죠. 근데 젊을 때 빌리는 사람은 나이 먹었을 때 빚이 있더라고요. 결국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. 좀 젊을 때 빌리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 잘 되는 케이스는 못 봤습니다. 아직까지 못 봤어요. 젊을 때 빚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 더 힘들어하는 건 정말 많이 봐요.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. 뭐 남들은 빚 가지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돈을 모아야 됩니다. 계속 모아야 돼. 지금 남들한테 뭐 나 이거 물건 샀다 이런 자동차 몬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. 아마 경제 위기가 제대로 이제 힘을 치면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은 코빼기 안 보일 겁니다. 그게 정말 먹고 살만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할부 그리고 영끌 마통 리볼빙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큰 한파가 이제 힘을 치면 그분들 좀 많이 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방송 보는 분들은 뭐 자기가 받는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남들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닌다느니 아니면 좋은데 뭐 여행 다닌다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. 난 나대로 갈게. 나는 이 돈이라도 악착같이 모을게. 나 미래에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겁나거든. 그래서 난 준비를 해야겠어.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플렉스 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인구 40%가 통장에 100만원 미만이고 인구의 50%가 500만원 미만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40%가 1000만원 이하이고 인구의 20%가 3000만원이고 상위 20% 안쪽부터는 3000만원부터 최태원, 정의선, 이건희 등까지 있습니다. 현찰 1000만원만 있어도 상위 40%라는 거에 깜짝 놀랐네요. 겉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 모습은 모두 옷도 잘 입고 최신 스마트폰에 차도 다 끌고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빚이나 할부,
결국 모아놓은 돈은 없는 빚 좋은 개살구들이 많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듣기로는 신한은행인가? 그 은행에서 얘기한 말이에요. 은행에서. 그러니까 신한은행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예금조차 못하는 사람이 한 40%, 10명 중에 4명.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실질적으로 예적금이 없는 거예요.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. 젊은 사람 중에 4명 정도는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. 10명 중에. 꽤 많죠. 근데 그 4명이 잘 살 것 같지 않거든요. 그 4명은 나중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버티기 힘들겠죠? 그리고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통장 잔고에 3천만 원 이상도 10명 중에 2명. 그럼 80%는 통장에 3천만 원도 없다는 얘기네요. 이게 아마 남녀나 다 합친 거일 거야 아마. 이걸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분류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이게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. 돈을 제대로 모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 아니 뭐 돈을 안 모으면 누가 본인한테 뭐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답니까? 제가 봤을 때 저기서 돈을 안 모은 사람, 은행에 예적금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가 잘 사는 분들은 없을 텐데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배짱이죠? 여러분 돈을 안 모은 사람들 중에 뭐 부모가 잘 산다거나 아니면 자식 능력이 좋다거나 하는 사람 나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. 대부분 부모도 못 살고 자기도 그렇게 직업적으로 막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. 이건 남녀 공통입니다. 그런데 돈까지 안 모으면 뭐 어떡하겠다는 건지. 사실 3천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 아니거든요.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지금 통장에 1억 이상의 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적다는 거죠. 10% 미만이란 얘기가 되거든요. 통장 잔고에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.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죠. 순자산.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뺀 알맹이 자산, 순자산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순자산이 4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이 평균이에요, 평균. 이걸 중위로 잡게 되면 2억 5천만 원이에요. 그리고 이 순자산 기준은 1인당이 아니라 한 가구당이에요, 한 가구당. 보통 한 가구라는 건 뭐냐면 한 집을 합쳐가지고,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식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혼자 사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4인 가족 기준을 잡으면 4인 가족을 합산한 순자산 가지고 있는 돈이 4억 2천만 원. 평균이 4억 2천. 중간 라인 50%가 한 2억대 중반. 그 정도 됩니다. 별로 많이 안 가지고 있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순자산도 제대로 이제 열어보면 대부분 뭐냐 하면 우리나라 순자산의 80%는 주택입니다. 주택. 집이에요. 집. 현금 자산 얼마 없어요. 여러분.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. 부동산. 집이에요. 집. 집 하나가 전부인 거야. 실제 내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돼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뭐 부모님들, 아버지, 어머니 그리고 형제분들 중에 통장이 1억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야. 대다수. 그런 분들이 만약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.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. 왜냐면 집이 전부잖아. 쉽게 말해서. 순자산의 대부분이 집이잖아요. 근데 앞으로 집이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. 인구도 줄고하면 이 주택에 대한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. 노른자 땅이 아닌 이상은. 그러면 자산이 올라가겠습니까? 내려가겠습니까? 내려가겠죠. 그리고 우리가 급한데 쓸 수 있는 돈은 집이 아니라 현금이잖아요. 현금.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
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. 객관적으로 돈이 없어요.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?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. 돈은 번단 말이에요. 버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.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너무 하고 싶은 걸 막 합니다. 옛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안 했거든요. 돈이 없으면. 저희 때는 대출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였어.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다 한단 말이에요. 돈이 없어도 뭐 마통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그거를 결제한다든지 할부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부로 산다든지. 요즘에는 뭔가 버는 게 없어도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신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. 돈 없어도 뭐 중형 세단을 끌어야 되고, 돈 없어도 오마카세 먹어야 되고, 돈 없어도 여행 갔다 와야 되고, 돈 얼마 벌지 않아도 뭐 나이키 덩크로 번거래 운동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. 요즘 젊은 사람들 하고 다닌 거 보면 한 월에 한 4, 500원 버는 사람 같아.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산 월급 한 4, 500 번다고 하면 상위 20% 안쪽이에요.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300이 안 됩니다. 300이 약간 될까 말까 그래. 근데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돈이 모이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도 사치가 심하거든요. 남자들도 자동차에 좀 사치를 많이 부리잖아요.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? 자동차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중형 세단을 사가지고 그걸 좀 운전 연습하고 몰 만큼 몬 다음에 돈이 좀 모이면 그 중형 세단은 뭐 헐값에 판다거나 아니면 이제 폐차시켜가지고 고철값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돈이 좀 모이면 새 차를 사고 그랬어요. 웬만하면 할부를 안 끼고. 그게 국룰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첫 차를 새 차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. 나 그거 놀랬어. 옛날에는 뭐 마티즈나 모닝 아니면 아반떼 3 같은 거 있잖아요. 싸잖아요. 그런 거 사가지고 그런 걸 이제 몰 만큼 모다가 더 이상 이제 차를 이제 몰지 못할 정도로 고장이 심하고, 그리고 아 돈이 좀 모았다 싶으면 그냥 저 차 이제 뭐 폐차시켜버리고 새 차 뽑았단 말이에요. 그렇게 샀단 말이야. 근데 요즘에는 내 생애 첫 차를 새 차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버는 것도 많이 없는데.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못 봤어요? 베이비인카 아이가 타고 있어요. 초보는 좀 많이 못 봤습니까? 새 차인데 그런 거 많이 못 봤어요. 옛날엔 중고차만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이런 많습니다. 이런 한번 보세요. 새 차인데 베이비인카 초보자입니다.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. 이런 거 스티커 못 봤습니까? 나 많이 봤거든요, 여러분. 정말 많이 봤어요.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첫 차가 새 차라는 거예요. 근데 과연 돈이 있어가 새 차를 뽑았을까?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버니까. 아니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요즘에 새 차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. 진짜 비싸요. 여러분 요즘에 중형 세단이 과거에 준대형 세단 가격하고 똑같습니다. 요즘에 중형 세단 3천만원 밑으로 못 뽑습니다. 풀업을 하면 4천만원 넘어요. 이번에 그 소나타 N라인 페이스리프트 그거 풀업을 하면 4천만원 중반대예요. 중형인데 4천만원 중반대입니다. 지금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나온 거 새 차 산다고 하면 깡통으로 사도 취등록세까지 하면 3천만 넘을걸요 아마? 그 옛날에 그랜저 살 때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. 거기다 요즘에 금리 장난 아니거든요. 캐피탈 금리 같은 거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요즘에 보면 그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현찰로 구입을 한 사람이 거의 없대요. 거의 없대. 대부분 이제 할부를 끼고 산대요. 그나마 양반인 게 뭐 차값의 한 절반 정도는 할부로 이제 선수금 내가지고 나머지 할부로 돌리는 게 그나마 나은데 겁도 없이 올할부로 지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대요. 겁도 없이.
그리고 요즘에 보면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중형 세단 몰고 있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.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남자분들 중에 경차를 모르는 사람 못 본 것 같아. 경차를 모르는 거. 요즘에 경차가 잘 안 팔려요. 옛날에 비해서. 원래 경차가 어디 하면 경차가 잘 팔리거든요. 근데 요즘에 보면 경차보다 중형 세단이 더 많이 팔립니다. 이거 뭔가 좀 거꾸로 간다는 기분이 드는데, 아무튼 요즘에 보면 버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르는 거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돈 모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, 이게.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려워지면 어떡하겠다는 건지. 요즘에 차도 잘 안 팔리거든요, 여러분. 요즘 중고차 사이트 가보면 매물이 엄청 많아요. K5, K8 매물 엄청 많습니다. 근데 잘 안 팔려요, 여러분. 왜냐, 저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도 돈이 없거든요. 돈이 없기 때문에 캐피탈이 껴가지고 사야 되는데 중고차 캐피탈은 더 비싸요. 금리가 더 비싸. 괜히 샀다가 잡아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중고차 이제 사이트 가보면 차는 쌓이는데 막상 이제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이러다가 한번 엎어져봐 정신 차리겠죠, 대한민국 사람들. 근데 엎어지면 못 일어날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는. 아무튼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제발 있잖아요, 분수에 맞게 사세요. 분수에 맞게.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안분지적인 마음대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